안녕하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제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습니다. 일요일날 PCR 검사를 했고 월요일날 확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가격리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밤 12시에 자가격리 해제가 되는데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오미크론은 안 아프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별로 아프지 않고 가볍게 감기처럼 넘어간다.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죽음을 맛봤습니다. 정말 죽을까봐 걱정을 했던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죽을까봐. 그래서 오늘은 좀 오미크론 관련해서 증상이 심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이 4명이에요. 근데 저만 확진이 됐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희 아들 둘은 음성으로 판명이 돼서 저희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등교도 하고 있고 학원에 등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 코로나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저의 시작은 3월 3일 그날 저희 사무실 대청소 날이었어요. 대청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험 언니가 출근을 했어요. 근데 얼굴이 안색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밤에 식은땀이 나고 기침을 했대요. 근데 키트를 보여주더라고요.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감기 몸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점심 때 보험 언니가 약이라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병원을 갔거든요. 근데 바로 전화가 왔어요. 코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 줄이었는데 키트에. 근데 그 자세히 보면 그 뒷부분이 좀 검게 이런 식으로 이게 실제 보험 언니 키트인데요. 이렇게 검은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이게 코로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트를 갖고 PCR 검사를 하러 간 거예요. 보건소에. 보건소에서도 그 키트를 보더니 검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험원이는 이제 퇴근을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막 오한이 오고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다 이제 키트를 검사를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어요. 전원. 근데 이제 제가 퇴근을 하고 그래도 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서 먼저 밥을 먹어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라. 저는 이제 도착을 해서 저 혼자 따로 식사를 하고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들어가서 전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 모두 각자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스스로 이제 격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잠도 이제 따로 자고 저 혼자 이제 안방 생활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무 증상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또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더라고요. 2번째 검사였죠. 그래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했는데 5시 정도 되니까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탓인가? 오늘 너무 상담을 많이 했으니까 목이 아파서 그러나 보다. 그렇게 아무 증상이 다른 증상은 없었고 목소리만 갈라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키트를 또 검사를 했어요. 3번째 검사를 했거든요. 역시나 선명하게 한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성이 나왔고 퇴근을 했어요. 이제 그래도 격리를 한 거죠. 다 각자. 저는 이제 안방에서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왜냐면 목이 갈라지는 증상이 있어서 좀 찝찝해서 아예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제 그날 저녁 때 자는데 목이 간질간질 하더라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검사를 이제 4번째 검사를 했어요. 음성이 나왔어요. 이상하네. 증상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키트에서는. 근데 오후로 넘어가면서 좀 미열이 있는 것 같아서 재보니까 37.3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때 다시 검사를 했어요. 5번째 검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뒤통수로 향해서 가게끔 살살 돌리면 깊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니까 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번째 검사를 정말 깊게 이렇게 넣어서 좀 찐득한 딴 때 검사보다 좀 찐득한 액체가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또 한 줄이 나오는 거예요. 5번째에서도. 그래서 아닌가? 아니면 키트가 잘못됐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기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은 맞는데 이상하네? 근데 제가 한 1시간 정도 더 지나고 나서 혹시나 해서 그 키트를 봤는데 이걸 웬걸? 흐릿하게 옆에 아주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확인이 안 될 정도로 그 옆에 흐릿한 이런 선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 키트인데 처음에는 요 정도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확연하게 한 줄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을 쌌습니다. 샤워를 하고 이제 짐을 싸고 가족들과 격리를 해야 되겠다.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학년이라 접종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격리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 친정으로 갔습니다. 제가 불효자라 친정으로 간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이미 확진이 되어서 자가격리 중이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저희 어머니는 3일 정도 되셨어요. 코로나 이제 자가격리 하신 지.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당장 오라고 엄마랑 있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싸서 이제 어머니 댁으로 갔고, 그날 저녁에 계속 기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후통은 없었어요. 첫날은. 기침이 나오고, 뭐 콧물도 없었어요. 뭐 기침 나오고, 목이 조금 갈라지는 정도, 간질간질한 정도? 그래서 그 다음날 9시가 되자마자 보건소에 갔는데 줄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40분 정도, 2시간이 안 되게 줄을 서 있었어요. 처음엔 아무렇지 않았는데 계속 줄을 서 있는 동안에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게 근육통이었던 것 같아요. 허리가 정말 너무 다리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잠깐 앉아있기도 하고 기대있기도 하고 어떻게 이제 거의 2시간가량을 줄을 서서 거의 제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프면서 그것도 기분 탓이라 생각했어요. 옷을 많이 껴입었으니까 추울 걸 대비해서 옷을 많이 껴입고 제가 롱패딩에 이제 모자까지 쓰고 있어서 그래서 좀 너무 꽉 껴입고 있어서 좀 답답한가? 근데 점점 이게 숨쉬기가 힘들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가슴이 타들어갈 것처럼 너무 그러니까 가슴을 막 옥죄듯이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손이 막 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면 쓰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땅을 짚고 이렇게 앉아서 숨을 막 거칠게 몰아 쉬는데 정말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크게 들어 마시는 순간 제가 이제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 몇백 명 있는 데서 보건소 길바닥에 그냥 누워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제 점퍼를 다 이제 지퍼를 풀었어요. 그리고 숨을 쉬어보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제가 막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손이 막 저렸어요. 그래서 손도 마사지를 하고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너무 놀랬죠. 이게 호흡곤란인가 보다. 나 이러다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공포감이 막 밀려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직접 나오셔서 저를 그 자리에서 코로나 검사를 했고, 선생님이 앰뷸런스를 불러줄 테니까 병원에 가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냐면은 좀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숨도 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중증 환자가 아니면 병원에 또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너무 눕고 싶었거든요. 어디라도 막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남편이 왔어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지만 정말 거기서 제가 막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너무 허리도 아프고 정말 너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막 엉엉 우니까 저희 남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저를 태우고 이제 병원을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집에 가겠다 그랬어요. 정말 눕고 싶고 지금 아무래도 열이 나는 것 같다. 그래서 약을 빨리 먹어야 되겠다. 제가 집에 가서 너무 눕고 싶다. 지금은 이제 숨도 쉴 수 있고 좀 쉬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거의 2시간을 그 추운 데서 떨었으니까. 저희 남편이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빨리 하라고 하고 이제 엄마 집에 다시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열을 재봤더니 38.8도. 열은 막 나는데 옷은 다 껴입고 막 식은땀이 막 나면서 오한은 또 들고 허리는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일시적으로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해열제를 먹고 또 이제 감기약을 먹고 그때는 제가 처방받은 약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약국에서 혹시나 몰라서 이제 사놨던 약들을 집에서 다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종합감기약, 인후염약 이런 것들을 챙겨 먹고 타이레놀을 먹고 한 2시간 정도 잤어요. 그랬더니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근데 이 열은 내렸는데 코로나 증상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침이 나오고 가래도 나오고 이제 콧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좀 잤던 것 같아요. 첫날은. 다음날 코로나 확진됐다라는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PCR 검사 결과 양성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가서 사진으로 저장하신 것도 되더라고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고 이제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다. 그 내용을 보여주면 PCR 검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거의 2시간을 줄을 서서 PCR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음날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 나머지 가족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제가 좀 느끼기에는 어쨌거나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잠복기가 길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험 언니가 확진되기 전에도 가족들이랑 그때는 마스크를 끼고 이제 생활한 게 아니잖아요. 그 기간에는 조심을 했잖아요. 확진받기 한 이틀 전부터는 제가 마스크를 쓰고 격리를 했기 때문에 잠복기가 좀 짧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 가족들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큰아들은 중학생이거든요. 2차 접종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음성 받은 문자를 갖고, 음성으로 확인된 문자를 갖고 학교에 등교 바로 다음날 등교도 했고 등원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이잖아요. 저학년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지 않았어요. 미접종자는 제가 해제될 때까지는 저희 둘째 아들도 지금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등원이나 등교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오미크론 증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가 점점 이 부위별로 코, 목, 그리고 뭐 귀까지, 그리고 뭐 두통, 정말 이 전신에 어떤 이 증상들이 정말 정점을 찍어야 끝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었어요. 3일 동안 정말 죽음을 맛봤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정점을 찍더라고요. 제가 독감도 예전에 걸려봤는데 독감의 한 5배, 10배는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근육통의 강도가 굉장히 세고, 그리고 이 오미크론은 정말 뭐 어떤 부위별로 정말 정점을 찍어야 목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침을 하고 인후통이 심해서 목이 찢어질 것 같은 증상이 돼야지 이제 끝이 나는 것 같고, 코도 온몸에 있는 액체는 다 모여서 정말 꽉 막혀서 이 숨조차 쉬기 정말 힘든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근육통도 정말 허리가 막 뒤틀리는 그런 고통까지 느꼈고요. 그래서 정말 그 끝을 찍으면 조금 수그러든다라는 느낌? 3일은 정말 여한 없이 아팠어요. 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나중에는 이 목이 너무 정말 어떻게 목이 그렇게 아플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을 마셔도 그 물이 다 어디론가 흡수되는 것처럼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이 목 안에가 다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쓰라렸고 아프고, 그러니까 침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나중에 귀까지 아프더라고요. 목이 너무 많이 부으니까 귀는 아프고 코도 꽉 막힌 상태로 숨을 쉬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은 쿠션을 대고 앉아서 있었어요. 누우면 귀가 너무 아프니까 앉아서 목캔디 사탕을 물고서, 그런 목이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밤새 그렇게 앉아서 사탕을 입에 물고 있었어요, 이틀은. 너무 그 인후통이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가 싶을 정도로 죽음의 인후통? 정말 너무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말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제가 기침을 너무 정말 죽을 듯이 막 숨이 끊어질 정도로 막 웅크리고 하니까 엄마가 밤에도 몇 번 문을 열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잠깐 깜빡 잠들었다 일어나서 막 타이레놀을 막 주워 먹고 막 그랬어요, 빈속에. 그러니까 그러면 또 열이 내려가고. 약국에서 지금 종합감기약과 뭐 인후통 약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처방약을 좀 받으시기를 권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바로 확진 문자를 받고 비대면 제가 평소에 다니던 그 병원이 이비인후과가 속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하니까 내원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민번호를 대고 제가 확진이 됐다, 약을 좀 받고 싶다 하니까 증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근육통, 그리고 목 아픔, 인후통, 그리고 기침, 가래, 콧물, 두통, 정말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분을 지어줄 테니까 뭐 다른 가족이 와서 찾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 남편이 찾으러 갔어요. 그 약을 약국으로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약국에서 약을 받아다가 저희 엄마 집 앞에다가 이제 놔두고 가는 형식으로 처방약을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3일째가 되니까, 월화 수요일이 되니까 조금 기세가 꺾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요일 날은 계속 기침만 하고 목이 간질간질한 정도, 어느 정도 인후통도 어느 정도 호전이 됐어요. 금요일이 되니까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기침만 있었고 목 간질간질하고 기침 정도? 기침은 좀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침은 했고,
이제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오늘 이제 밤 12시에 자가격리 해제가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상태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간히 목이 아파서 간질간질해서 기침을 하는 정도? 지금은 콧물도 없고요. 인후통도 거의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자가격리 해제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확진이 되면은 그 자가격리 통지서가 오거든요. 자가격리 해제 통지서가 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걸 갖고 동사무소에 지원금을 신청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뭐 지원금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집에서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는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조심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집으로 갈 예정이고요. 집에 가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한 3일 정도는 좀 조심을 하려고 해요. 나머지 가족들과는 계속 격리는 하면서 저는 안방 생활을 하고 3일 정도는 더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오미크론은 사실 제가 방심을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하도 증상이 경미하다, 무증상이다 해서 좀 우습게 봤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 갈라짐과 기침은 제가 볼 때 좀 오래 갈 것 같은 얘가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될 수 있으면 정말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증상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고 공포스러웠고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확진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좀 방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 확진되는데 어떻게 나만 피해 가겠냐. 근데 분명 피해가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끝까지 살아남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으면 이런 뭐 코로나 이런 시국이 좀 어느 정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정말 나와 내 가족이 피할 수 있다면 좀 끝까지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나 보험 언니처럼 면역력이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이 증상도 굉장히 크게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험 언니는 저보다 먼저 자가격리가 해제돼서 출근을 했는데 그날 밤부터 다시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지금 출근을 못하고 집에 있거든요. 좀 나아지고 저희끼리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진짜 건강을 좀 챙기자. 우리가 먹는 것도 좀 잘 챙겨 먹고 저희 비타민 같은 것도 일절 안 먹거든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 챙기면서 살 여유가 없었는데 내 몸도 좀 돌아보고 좀 건강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아프긴 했지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마스크 잘 쓰시고 내가 확진됐다 해서 가족이 다 확진된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 조심하면 우리 가족은 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미크론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